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달러 그리고 유동성을 흔히 M2 통화량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통화량과 유통 속도, 이런 달러와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통화량과 유통 속도, 이런 거시적인 지표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국면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약간 이 거시적인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달러의 유동성이 줄고 있다. 부제로는 통화량과 이 달러의 통화량과 유통 속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통화량 증가율과 화폐의 유통 속도 이야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연준으로 하여금 그 상반기에 통화량 M2 증가율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코로나가 이 셧다운을 이 4월 달에 이렇게 불러오게 되었고, 이런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이 경기 침체, 이미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죠. 이 침체를 걱정한 연준이 결국 이 통화량 증가율을 이런 식으로 막대하게 늘리게 됩니다. 이 통화량 증가율을 늘린 이유는 결국에 이 시중에 이 달러 자본이 이렇게 쏙쏙들이 흘러가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게 되면서 결국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행위로 이런 식으로 통화량 증가율을 막대하게 연준이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반기 통화량 증가율은 보시다시피 최대치를 이룬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화폐 유통 속도는 역사상 최저치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은 이 연준으로 하여금 이 자산 매입이 이루어지면서 이 달러를 시중에 이렇게 많이 푸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달러가 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화폐 유통 속도는 역사상 최저치로 급락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이 달러가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중에 이 달러가 이렇게 거래되는 이 유통 속도, 이런 유통 속도는 역사상 최저치로 급락했다는 의미는 결국에 이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지금 침체, 이 둔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표가 지금 2분기의 지표를 제가 이렇게 들고 온 것이고, 아직 3분기의 지표는 이 지표가 발표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무튼 2분기에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 화폐 유통 속도가 역사상 최저치로 급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덩달아 이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고 지금 침체를 겪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결국에 이런 연준이 통화량 증가로 늘려가지고 결국에 경기 회복을 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유동성,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 달러 유동성이 상당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다만 앞으로 저는 이 통화량 증가율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증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트에 보시다시피 데칼코마니처럼,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유통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반면 통화량 증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유통 속도는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게 되죠. 사실상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결국에 이 경기가 좋지 못할 때 유통 속도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지금 경기가 완전 쉐신 상태구나. 반면에 유통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서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는구나. 이때도 회복을 하는구나. 회복을 그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레파토리는 처음에 통화량 증가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 이후에
다시금 유통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왜냐면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말은 결국에 이 통화량 증가율이 늘려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통화량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늘리다 보면 언젠간 이 유통 속도, 언젠간 이 경기에 반등 신호가 온다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 통화량 증가율과 유통 속도는 아래와 같이 이 반대의 경향을 띠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자산 증가율이 저는 이 갈수록 이미 좀 둔화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갈수록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뭐 연준의 보유 자산이 거의 뭐 4조대에 이르다가 지금 7조 원에 이렇게 다다르기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연준의 자산이 확대했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연준의 자산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결국에 이 빨간색 차트선 연준의 자산 증가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둔화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량은 약간 주춤세를 보이거나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 통화량이 주춤하거나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면 아까도 아까 페이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반대의 성격을 보이는 화폐 유통 속도는 이 반등을 찍고 최저점을 찍고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 통화량과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률을 겪어대며 이 시기는 이 산업 생산이 성장하는 시기, 이런 시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연준의 자산,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이렇게 둔화되었다고 해서 이를 긴축의 신호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는 이제 이 경기가 조금 괜찮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은 산업 생산 증가율과 이렇게 반대의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 이 통화량 증가율, M2 증가율을 앞서서도 보시다시피 M2 증가율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 과거에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M2 증가율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지금 경제가 완전 세진 상태이구나, 좋지 못한 상태이구나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M2 증가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가 좋지 못한 상태로서 이 산업 생산도 상당히 좋지 못하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둔화가 되면 산업 생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흔히 이른바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화량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진다, 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정답이지만 사실상 이 약간 후행해서,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 산업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통화량이 증가하고 난 이후에 이 후행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 병행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제가 조금 하고 싶어요. 아무튼 M2 증가율이 이런 식으로 둔화되어 나타날 때,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둔화되어 나타날 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둔화되어 나타날 때 앞서 이야기했지만 유통 속도도 증가되고 이 시기에 산업 생산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이렇게 플러스 국면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유통 속도는 역사상 최저점, 뭐 대공황 시기야 맞먹을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으로 이렇게 찍고 있고요. 반면에 통화량 증가율은 역사상 최고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 뭐 약간의 그 회복의 시간에는 이 유통 속도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할 때까지 약간 그 회복의 시간에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유통 속도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바로 곧바로 상승하려면 당연히 전제 조건은 이 코로나 이전 환경으로 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급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회복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2분기에
이 코로나가 정점을 맞았고 2분기에 이 화폐 유통 속도는 이 바닥을 나름 찍었다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이 3분기부터는 조금 더 뭐 추후에 제가 영상에서 또 다룰 거지만 3분기부터는 이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런 시점처럼 과거 02년에서 05년도, 그리고 09년에서 10년도, 그리고 최근에 17년도에서 18년도, 이렇게 유통 속도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는 어김없이 이 주식시장이 괜찮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특히나 이 시기에는 뭐 과거 전통적인 이런 제조업 경기가 약간 그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좀 살아가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앞으로 이 만약에 지금의 2분기가 이 바닥이라면,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런 식으로 꺾고 뭐 향후 1년 동안 이런 식의 흐름이 펼쳐진다면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이 반등 신호가, 지금은 너무나 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반등 신호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 시점과 조금 비슷한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020년 상반기 통화량 증가는 이 사상 최고 국면이고요. 그리고 유통 속도의 아까 둔화 국면도 이 사상 최고 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 그래서 사실상 상반기에 모멘텀을 잘 보였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IT,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통신업종들을 좀 대표로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종목 섹터들은 약간의 그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면서 오히려 통화량 증가율이 증가하고 유통 속도가 하락할 때 약간 그 선방하는 성격의 이 섹터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과거 이런 시점에 유통 속도가 증가하는 국면에는 금융, 경기 소비재, 산업재 이런 국면이 약간 그 모멘텀을 좀 잘 보였었고요. 뭐 물론 과거의 이런 그 역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 반드시 이번에도 과거와 똑같이 펼쳐지리란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과거 이 시기에 잘 올랐던 이런 섹터들도 지금은 충분히 눈여겨볼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양극화 현상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갭이 서서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시간의 문제일 뿐 지속적으로 좁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물론 그래서 이런 좁혀지는 이런 격차에는 속도의 차는 무조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오늘 유통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유통 속도가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저는 이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국면에 여전히 약간의 그 모멘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멤버십 영상에서도 2주 전에 이미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통화량 증가율과 유통 속도는 역사상 최대의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이 정점을 찍었고 반면에 유통 속도는 완전 최고의 바닥을 찍었다. 다만 앞으로 통화량 증가율은 정점을 찍고 둔화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의 반대말은 유통 속도는 이제 바닥을 찍었고 이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의 자산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것은 통화량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화폐 유통 속도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이 둔화되면 오히려 산업 생산은 증가한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통화량 증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유통 속도가 중요한 것이고, 유통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산업 생산은 증가한다. 그래서 통화량이 이렇게 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면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률을 이 반등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유통 속도가 이 중요한 법이고, 저는 이번 2분기에 유통 속도가 나름의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이 코로나가 이 불확실한 국면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의 속도에는 조금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09년, 10년, 17년, 18년처럼 이런 국면이 한 번 더 좀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3분기부터 미국 중심으로 이 달러의 유통 속도가 빠르게 회복해준다면 전통적인 이 제조업 업황에 한 번 더 돈이 좀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20년 상반기를 보면 유통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IT, 헬스케어, 필수조업 이제 통신 업종들이 좀 강세를 이루었던 반면 이와 반대로 3분기부터 유통 속도 증가 모멘텀이 좀 펼쳐지게 된다면 저는 금융, 경기 소비재, 산업재에도 분명히 좋은 성과가 한번 이 모멘텀이 한번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일 두려운 게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코로나 이 속도 회복의 속도는 의문이지만 유통 속도는 2분기에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분기 이 실적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